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길을 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에 월선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벌써 3년째 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남편이 남긴 기와집 한 채와 논밭 서너 마지기가 전부였지만 월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찾아와 재산을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고 동네 한량들은 과부라고 얕잡아보며 귀찮게 굴었지요. 월선은 그럴 때마다 똑 부러지게 한마디씩 던지며 물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것이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월선의 가슴속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낮에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장에 가서 농작물을 팔고 집안 살림을 꾸리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나 밤은 달랐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밤, 월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가끔은 의지할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 그런 존재가 간절했지요. 하지만 과부가 함부로 재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뻔했고 시댁에서도 가만두지 않을 터였습니다. 월선은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선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만치서 수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시아버지가 낯선 양반과 골목 귀퉁이에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시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월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게 분명했지요. 그날 저녁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하늘이 월선의 불길한 예감을 대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 퍼붓는 장대비에 마당은 순식간에 무릉덩이로 변했지요. 월선이 급히 마루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쩔쩔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이를 어쩐다. 비를 피할 곳이 없구나. 월선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대문 앞에 한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선비 복장에 갓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손에 든 보따리마저 물에 젖어 무거워 보였지요. 사내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빗줄기가 워낙 거세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딱해 보여 월선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선비 양반, 이리 들어오시지요. 사내는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엔 웃음기가 가득했지요. 아이고 고맙소이다. 월선은 사내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말릴 수 있도록 화로를 피워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지요. 사내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능청스러운 말투였지만 묘하게 정겨웠습니다.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천둥 소리와 빗소리가 번갈아가며 세상을 흔들었지요. 월선은 사내에게 하룻밤 묵어가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내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내는 고맙다며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요. 월선은 사내가 이제 떠나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내는 떠나기는커녕 마당에 나가 장작을 패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비 양반 뭐 하시는 겁니까? 월선이 물었지만 사내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지요. 보니 할 일이 많던데 제가 좀 거들어드리겠소. 월선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 하루만 더 있게 하자. 월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그때 몰랐지요. 사내의 이름은 강희안이었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정말 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사내, 선비치고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솜씨가 나무꾼 못지않았고 무너진 담장을 손보는 모습은 영락없는 미장이었지요. 월선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선비 양반이 어찌 그리 일을 잘하시오? 그러자 이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 공부도 했지만 몸 쓰는 일이 더 재미있더이다.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이하는 낮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논둑을 손보고 헛간을 정리하고 심지어 지붕에 올라가 새는 곳을 막기까지 했지요. 월선은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이 워낙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집에 남정네가 드나든다고 꼴 보기 싫다고 말이지요. 월선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밥값이라도 제대로 하시오. 이한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한의 능력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대장간에 가서 낯을 벼리더니 대장장이도 감탄할 만큼 훌륭하게 해냈지요. 또 어느 날은 목수일을 거들어 장롱 하나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사냥 실력이었습니다. 이하는 어느 날 저녁산에 다녀오더니 산토끼 2마리를 들고 나타났지요. 그것도 맨손으로 잡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맨손으로 토끼를 잡으셨소? 월선이 놀라 물으니 이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천을 뛰어다니며 놀았거든요. 토끼찜이야. 그날 저녁 월선은 토끼탕을 끓여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한의 실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이한이 나섰습니다. 논둑 경계 문제로 다투던 두 집안 사이를 능청스럽게 중재하여 화해시켰지요. 밤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한은 시를 읊기도 하고 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과거 공부는 재미가 없더이다. 종이 위에 글자를 쓰는 것보다 활을 쏘고 말을 달리는 게 훨씬 재미있지 않소? 이한의 말에 월선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특이한 선비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그림자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월선은 우연히 시아버지가 또 그 수상한 양반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엔 주막 뒤편 어두운 골목이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과부 주제에 남정네를 들였다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리해야겠소. 월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꾸미는 게 분명했지요. 그날 밤 월선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한이 그런 월선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월선은 낮에 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월선의 손을 잡았지요. 걱정 마시오. 제가 있지 않소. 그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이한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능청스러운 미소를 띤 이한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듯 말이지요. 그날 밤부터 이한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밤이 깊으면 몰래 방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월선은 처음엔 뒷간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월선은 살짝 뒤를 밟았습니다. 이한은 마을 주막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술을 마시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주막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요. 요즘 마을에 무슨 일이 있소? 박서방이라는 양반 어떤 사람이요? 전 현감 어르신은 요즘 뭘 하고 지내시오? 이하는 마치 무언가를 조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월선은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이하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주막에, 때로는 마을 이장댁에, 때로는 훈장 어른댁에 다녀왔지요. 월선은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이 그저 떠돌이 선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무언가 계획이 있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모른 척했습니다. 이한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그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마다 돌아온 이한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월선 옆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달이 참 밝소. 어느덧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은 풍성한 수확에 들떠 있었고 집집마다 송편을 빚는 냄새가 가득했지요. 월선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안과 함께 앉아 송편을 빚었지요. 이안의 손재주는 이런 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송편 빚는 솜씨가 어찌나 훌륭하던지 월선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선비 양반이 못하는 게 뭐예요? 월선이 웃으며 물으니 이안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과거 시험이요. 그건 도통 재미가 없어서 말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가위 당일 마을에서는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안도 나가보라는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참가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안은 마을의 장사 셋을 연달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안을 어깨에 메고 다녔지요. 저녁에는 활쏘기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백보밖에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선비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사람들은 이제 월선과 이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부 집에 든 남정네라고 수군댔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밤이 되자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월선과 이안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이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발이 근질거리더이다. 그래서 세상 구경을 하고 다녔지요. 월선은 조용히 이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직 같은 건 제 길이 아니었소.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요. 그러다 이 마을에 부인을 만났소. 이안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지요. 이제는 정착하고 싶소. 부인 곁에 말이요.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렇게 느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가위가 지나고 며칠 후 시아버지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수상한 양반을 데리고 말이지요. 월선아, 내 재혼 상대를 데려왔다.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선 양반은 바로 그날 밤 골목에서 만났던 그 사내 박서방이었습니다. 저는 재혼할 뜻이 없습니다.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내 뜻이 무슨 상관이냐? 과부 주제에 남정네를 집에 들였으니 이미 내 정절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 박서방에게 시집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 이안이 나섰습니다. 그 남정네가 바로 저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소? 시아버지가 이안을 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서느냐? 빌어먹을 떠돌이 주제에. 이안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월선 부인과 혼인할 뜻이 있소. 웃기는 소리 말거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시아버지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만약 재혼을 거부하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과부가 남정네를 들였다고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말이지요. 혼례 날짜는 보름 후다. 그때까지 준비하거라. 시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떠났습니다. 박서방은 가면서 월선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탐욕으로 가득했지요. 월선은 절망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달랐습니다. 그는 월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시오. 제게 좋은 수가 있어. 이안의 눈엔 능청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지요. 그날 밤 이안은 월선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두툼한 보따리를 꺼냈지요. 부인, 이걸 보시오. 보따리 안에는 온갖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차용증, 증언서, 장부까지 말이지요. 이안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요. 시아버지와 박서방의 사기 계획 전모가 여기 다 담겨 있어. 월선은 놀라 문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지난 3년간 월선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내역, 박서방이 여러 과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과 두 사람이 짜고 월선의 재산을 나눠 가지기로 한 계획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월선이 놀라 물으니 이안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나 피우려 했소. 그런데 부인을 보니 마음이 끌리더이다. 그래서 머물기로 했지요. 이안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지내다 보니 시아버지가 수상하게 굴더이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소.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모았지요. 월선은 그제야 이안이 밤마다 외출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선비 양반, 아니 이한나리.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한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글 공부도 했지만 무예와 사냥이 더 재미있던 한량이요. 관직에는 뜻이 없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세상 구경하며 떠돌던 사내지요. 하지만 부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은 진심이요.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을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과부가 남정네를 집에 들였다고, 정절을 잃었다고, 마을의 수치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렸고 친하게 지내던 아낙네들도 쑥덕거리며 피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월선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것 봐라, 과부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월선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한이 나서서 혼례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관가의 관소까지 매수한 상태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협박이 무서웠던 것이지요. 심지어 마을 이장과 훈장까지 회유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금을 쥐어주며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청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월선을 웃겼지요. 부인 걱정 마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둘만은 서로를 믿었지요. 혼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아버지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밤 이한이 몰래 시아버지의 집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지요. 월선의 논밭과 집을 팔면 얼마나 되겠소? 시아버지가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좋기 1000냥은 받을 것이오. 그걸 우리 둘이서 반반 나누면 되지 않겠소? 좋소. 그럼 혼례 올리자마자 바로 처분하도록 하시오. 두 사람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난 3년 동안 월선 몰래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논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팔아 챙긴 돈이 무려 500냥이나 되었지요. 박서방 역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과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챘고 그때마다 다른 고을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게다가 관가의 관소까지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100냥을 쥐어주고 입을 막았던 것이지요. 절대적 권력 앞에서 월선과 이한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여전히 능청스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 말이지요. 이한은 그날 밤 또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포졸들을 이끌고 월선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매수한 관속이 함께였지요. 월선을 데려가라. 월선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가마에 갇혀 끌려가게 되었지요. 이한이 막아섰지만 포졸들이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이한은 쓰러졌고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한. 월선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마문은 꼭 닫혔고 월선은 어둠 속에 갇혔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협박이 무서웠고 관소까지 나선 마당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마을 이장도 훈장도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월선은 가마 안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쓰러진 이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를 닦으며 능청스럽게 웃었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한은 대답 대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가 즐겨 부르던 그 가락이었지요. 가마 속 월선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능청쟁이가 뭔가 준비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혼례 당일 아침 절망적인 분위기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6챕터 마이너스 거짓 구원 400자. 혼례식 준비가 한창이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월선이 갇힌 방을 찾아왔습니다. 가마 밖에서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월선 부인,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오. 월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만 굴면 잘 대해주겠소.
부인의 재산도 지켜주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월선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찾아와 회유했습니다. 월선아, 내가 재산만 포기하면 혼례를 취소해주마. 어떠냐? 월선은 잠깐 희망을 품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속지 마시오. 그건 속임수요. 이안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박서방은 재산을 받아낸 후 어차피 월선을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제안이 들통나자 두 사람은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월선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혼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죠.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혼례식장은 시아버지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월선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지요.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족두리를 쓴 신부가 갇혀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가마 밖으로 새어나왔지요. 박서방은 새 옷을 차려입고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거금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골칫덩이 며느리를 처분하고 재산을 챙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객들은 술과 음식을 받아먹으며 수군댔습니다. 가엾은 월선 부인. 하지만 어쩌겠나 과부가 남정네를 들였으니 저 이안이란 선비도 보이지 않네. 도망갔나? 사람들은 이안이 겁먹고 도망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요.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축문을 읽고 절을 올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이 천천히 가마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부인의 얼굴을 보겠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안이 즐겨 부르던 바로 그 가락이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마 속에 있던 것은 월선이 아니라 마을의 악명 높은 곰보 과부 칠성이었습니다. 으악! 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칠성은 하아 웃으며 가마에서 내려왔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박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월선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안이 서 있었지요. 뒤로는 마을 이장, 훈장, 그리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웅성거렸지요. 이안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준비할 게 좀 많았거든. 이안이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님, 박서방. 깜짝 놀라셨소?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이게 무슨 짓이냐? 이안은 웃으며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석 달 전 마을 이장 어른과 훈장님, 그리고 마을 어른 5분을 증인으로 하여 월선 부인과 정식으로 작성한 혼약서이옵니다. 마을 이장과 훈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소. 우리가 증인으로 서명했소.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까짓 혼약서가 뭐가 대수냐?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안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소? 이것은 박서방께서 시아버님께 받으신 혼수금 300냥의 차용증이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안이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사냥만 잘하는 줄 아셨소? 주머니 털기도 잘한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안은 계속해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막에서 두 분이 나누신 대화 내용이옵니다. 월선의 재산을 반반 나눠 먹자라고 하셨지요. 주모와 마을 사람 셋이 모두 듣고 증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주모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가 직접 들었소. 이안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아버님께서 지난 3년간 월선 부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내역서이옵니다. 500냥이나 되는 돈을 착복하셨더군요. 장부와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과부의 재산을 훔치다니. 시아버지와 박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한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내일 아침 고을 원님께 제출될 것이옵니다. 원님께서는 제 어릴 적 친구이시거든요. 이한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가 과거는 떨어졌지만 친구는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좋은 친구 덕을 보는군요. 시아버지와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빼돌린 재산 500냥, 혼수금 300냥 합쳐서 800냥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관가에 자수하시오. 그러겠소.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놓았습니다. 박서방도 마찬가지였지요. 마을 이장이 나서서 두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시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이한 선비. 월선 부인, 고생 많으셨소.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박서방은 쫓기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지요. 매수당했던 관속도 파직되었습니다. 원님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한이 월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혼례를 올릴까요? 월선은 피식 웃으며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밥값은 하신 것 같네요. 이한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소.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로 월선과 이한은 정식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혼례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월선이 이한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낮일도 잘하고 밤일도 잘하더니 이런 일까지 잘하시는구려. 이한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게 많소. 앞으로 천천히 보여드리겠소.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한이 직접 잡은 꿩으로 만든 요리가 상에 올랐고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지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지요. 월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돌았소?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관직 같은 건 제 길이 아니었소. 종이 위에 글자나 쓰는 것보다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산천을 누비는 게 훨씬 재미있더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발이 근질거려 세상 구경을 하고 다녔지요. 여러 고을을 다니며 사람 사는 이치를 배웠소. 월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비를 피하러 왔다가 눌러 앉으셨군요. 그렇소. 부인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정착하고 싶더이다. 더 이상 떠돌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선과 이한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한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살림을 도왔고 밤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월선은 이한의 도움으로 재산을 더욱 불렸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러 왔다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버린 선비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비 한 번 잘 피했다더구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지혜와 성실함에서 나온다고 말이지요. 이한은 비록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그런 이한의 진가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